모재 살인 사건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나왔죠. 일단 항소심 네, 결과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에 항소심이 열렸고요. 결국 전남편입니다. 전남편. 예, 전남편을 아들과 공모를 해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 모자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이 모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양형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과하다 해서 항소심을 요청한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전 2시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들하고 공모해가지고 전남편, 아들에게는 친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떤 사건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혼은 한 상태였는데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6월에 이제 이혼한 부부죠. 이혼한 부부와 아들 그리고 지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해안에 놀러를 갑니다. 물놀이 하러. 놀러를 갔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물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이 모자는 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유인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익사. 예, 그렇습니다. 익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살해를 했고요. 살해를 하고 나서 오후 4시 20분경에 신고를 합니다. 갯바위에서 누군가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졌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119와 해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아버지는 갯바위 위에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 경찰이 조사를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결국엔 이게 계획살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웅혁 교수,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을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익사를 시킨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기준점이 있을 텐데 경찰이 꼼꼼하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사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에 그냥 사고로 빠져서 보기에는 너무 수상한 점이 많았던 거죠. 그 첫째가 이 수심이 아주 얕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성인 남성이? 네, 성인 남성이 이렇게 한 무릎 정도뿐이 차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신고될 때 내용이 갯바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 사망자의 그 몸에는 미끄러졌으면 그와 같은 상처라든가 찰과상이 있어요. 찰과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긴급 구조 무엇인가 구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나름대로 한번 과학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익사가 됐다고 했을 때 사체 발견 장소하고 일치하느냐. 그래서 비슷한 몸무게에 해당되는 더미를 만들어놔서 쭉 발견했더니 장소가 이곳에서 발견될 수 없는 장소였다고 하는 점이죠.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상하고 더군다나 아들의 몸무게가 크기가 95kg 정도 아주 거구입니다. 예,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왜소하고 그렇죠. 아버지는 엄마는 굉장히 이제 몸이 있어요. 예, 아버지는 한 40kg고 아들은 그 배 이상이 90kg 그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리력을 해서 강제로 목을 눌러서 혹시 물에 잠기게 하는 이런 살인이 아니냐, 존속 살인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의심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쭉 점검을 해봤더니 다 맞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익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결국은 일정한 자백이 나왔었죠.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 25년 굉장히 무겁게 본 겁니다. 재판부에서도.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죄에서 25년형은 상당히 높은 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고 전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익사시켜서 일부러 그쪽으로 유인을 한 거죠. 유인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알리바이 또 이게 익사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자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험 설계사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미 그 아버지의 보험을 13억 정도 이미 들어놨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가족 사진도 아까 나온 것처럼 가족 사진 찍고 또 같이 물수에 들어서 물놀이 하는 사니까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 보험 설계사가 또 신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된 이유가 아까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고 이렇게 죽은 과정을 했는데 말이 계속 번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 추궁하고 저런 모의 실험 한 5번 해보니까 사망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결국은 다 입건해서 처벌하게 된 거죠. 저 물놀이를 하던 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그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인데 당시에요.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계사하고 전처하고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 알리바이나 이런 게 다 맞게 자연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울기는 뭘 자기 남편만 그 119 타고 혼자 보냈어. 그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 그러니까 모자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험 설계라는 사람이 1명 더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엄마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계획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 사망했을 경우에 나오는 보험금만 13억 원이 13억 예, 원. 이거 보험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들과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 자신의 지인과 계획 살인을 벌였다고밖에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아까 그 사진이 알리바이용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유족을 의심하니까 유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의심하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유가족한테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즐거운 때를 보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경찰에게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전날 저렇게 재밌게 놀았었다라고 경찰의 증거 사진으로 저게 알리바이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말 아버지가 저는 저 가운데 사람이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게 아버지예요. 가운데 있는 저 예. 왜소한 분이 거의 아들과는 체구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아버지는 44kg, 아들은 뭐 95kg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아버지를 물속에서 제압을 했다면 저희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결국에는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서 실토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 남편이자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예. 책임감도 없어서 불만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살해하게 됐다라고 이제 다 자백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25년이 나왔는데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지만 예.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소극자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보지만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존속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족 간 살인 이런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들이 공모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약자, 굉장히 체구도 그렇죠. 왜소하고 네. 있는 이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고 또 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서 이건 어떤 우발적인 어떤 싸우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대단히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가족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면서 어떤 이득, 이해관계에만 골몰해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또 슬픈 어떤 자화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